채권 투자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일본을 제외하고는 채권이 훨 더 매력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결국 글로벌 경제가 금년 하반기에 어떻게 갈지, 어떻게 잘 턴어라운드 할지가 관건이죠. 연준의 금리 전망도 해주시고 경기 침체 전망도 해주셨는데 네. 투자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투자 크게 두 가지잖아요. 우리 주식 투자 부분이 있을 것이고 채권 투자 부분이 있는데 워낙에 주식 투자를 많이 하시니까 주식 투자 쪽으로 먼저 말씀 좀 드리면은 근데 주식 투자도 호흡을 우리가 단기적으로 볼 거냐 단기적으로 보는 관점의 얘기와 좀 중장기적인 관점의 얘기를 좀 나눠서 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가장 큰 화두가 뭐냐면은 연준 금리 인상이 마지막 금리 인상 단계로 와 있다는 거에 대한 동의고 그러면 물론 이제 가능성은 낮지만은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에도 금리를 더 올릴 여지도 있지만은 어쨌건 간에 이번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고 했을 때 이 금리 인상 마무리 국면에서 주식 우리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되는지를 먼저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일단은 아마 저희가 지금 제 웅달 채권에 와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대다수의 주식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자, 연준 금리 인상이 됐으니까 과거의 데이터를 보더라도 금리 동결 마지막에 와서 그 국면은 주식 좋았습니다라고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분은 안 보는데 실제로 과거 데이터도 지금 제가 화면을 보시면은 1981년 이후에 미 연준의 금리 인상 동결 마무리 이후의 퍼포먼스입니다. 그러니까 동결된 구간인데 모두 다 플러스예요. 이게 보면 잘 안 보일 텐데 여기가 요 색깔이 39%, 104%, 11%, 28%, 44%. 이게 연준 금리가 동결된 이후의 퍼포먼스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980년 이후에는 금리 동결은 시장의 굿뉴스다. 실제로 그래서 이거는 좋게 해석이 됐고 실제로 제가 유튜브는 자주 안 보는데 다들 그렇게 설명하시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동결되면 시장에 더 이상 이제 금리 인상 우려감이 사라지는 거니까 굿뉴스라고 하는데 맞아요. 맞는데 근데 우리가 꼭 하나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큰 그림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동결은 굿뉴스고 금리 인하가 들어가면 주식이 나빠지는 이유는 뭐냐면은 어떤 다른 문제가 발생해서 경기 부양을 하고 해서 금리를 인하해야 되니까 당연히 주식은 네거티브에 가겠죠. 그래서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은 경기 침체, 금리 인하 직전까지, 경기 침체 직전까지 주식이 잘 작동이 돼요. 그죠? 보통 그렇게 올라간다고 얘기하는데 보통 이런 시나리오죠. 그런데 그럼 금리 인상이 됐을 때 무조건 주식은 좋은 거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보면은 지금처럼 물가가 높지 않아요. 네. 물가가 높았을 땐 조금 다른 얘기예요. 지금 준비한 자료는 지금처럼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황이었을 때 금리 동결을 했을 때의 퍼포먼스입니다. 여기 빨간색은 성과가 마이너스 떨어진 거죠. 여기는 녹색은 퍼포먼스인데 보면 좀 성과가 달라요.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높은 구간에서 금리 동결을 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주식 성과가 좀 부진합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뭐 당연한 얘기겠죠. 사실은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 금리를 동결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이미 경제 목을 딱 조인 상황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하지 않더라도 높은 상황에서 금리 동결하게 되면 이게 홀드가 오래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에 계속 주름살이 올라가는 거죠. 그냥 심플하게 얘기하죠. 국내 우리 지금 3.5잖아요. 대출금리 7%잖아요. 그럼 우리 부동산하고 얘기하면 심플한데 7% 금리에서 계속 유지가면은 초기 7% 대출금리 때는 어떻게 뭐 쓰임새를 줄여서 버티지만은 계속 7%면은 어떻게 되죠? 못 버티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 동결도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동결되어 있는 건 결코 주식은 긍정적이지 않은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높은 금리 때는 너무 주식을 너무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좀 어렵겠다. 물론 지난 40년간은 일반적 통설에 의하면은 금리 동결이 굿뉴스지만 이전에 금리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황에서의 동결은 좀 다른 어너더 얘기일 거고 그거 제가 좀 더 얘기하면 이런 얘기죠. 지금 조금 다른 얘기인데 보통 주식이 좋습니까? 채권 좋습니까? 라고 했을 때 어떤 우리가 자산 간의 매력도를 분석할 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그중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면은
채권 금리와 주식의 배당 수익률을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당 투자하시는 분은 배당 채권 금리보다 배당 수익이 높으면은 그냥 주식 들고 있으면서 배당 받으면서 투자하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배당 수익률과 채권 수익률을 가지고 두 자산 간 주식과 채권 자산 간의 매력도를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은 지금 채권의 주요 미국은 배당 수익률이 1.6이고 일본 2.5, 유로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현재 10년 국채 금리잖아요. 1.6인데 3.4예요. 더 높죠. 네. 그래서 물론 이제 과거 이런 걸 볼 때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요 이제 현재 배당 수익률과 10년 국채 금리의 요 현재 요렇게 비교치잖아요. 뭐 마이너스 1.7이면은 채권이 더 매력적이라, 그러니까 채권이 더 높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요 수치를 가지고 이걸 과거 평균하고 비교하는 게 중요하겠죠. 과거 평균은 요 레벨이었는데, 요 밑에 빨간 색깔은 과거 평균보다 이 배당 수익률과 채권 금리가 차이입니다. 즉, 요렇게 밑에 색깔 칠한 거는 과거 평균보다도 채권 금리가 더 높고 배당 수익률이 더 낮다는 얘기죠. 채권 투자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일본을 제외하고는 채권이 훨 더 매력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게 뭐냐면 인플레이션 환경이기 때문에 금리가 높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좀 연결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상대적으로 좀 낮은 상황에서 금리 동결은 되게 굿뉴스인데 진짜 금리가 많이 오른 상황에서 동결되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또 하나 메시지는 뭐냐면은 인플레이션 환경이면 바로 금리 인하 바로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즉 인플레이션이 높게 잡히면 이 홀드에서 버티는 기간이 길어지면 주식엔 더 고통인 거죠. 그렇겠네요. 주식시장은 다음 달에도 바로 금리 인하를 하는 거를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내릴 수가 없지. 물가가 높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아까 제 혼자 어떤 개스지만 만약 금년에 인하를 하더라도 뭔가 something 문제가 발생해서 내리는 건 그건 또 안 좋은 뉴스고. 충격이 또 올 거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 인플레이션 환경 하에서의 어떤 금리 동결은 조금은 글로벌 투자 시선에 보면 좀 더 디펜시브하게 방어적으로 좀 주식을 하시는 걸 지금 현 시점 저는 좀 추천을 좀 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채권의 비중을 높이는 게 좋겠네요. 예, 저는 지금 저 채권을 지금 많이 좀 들고 가는 걸 권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제가 좀 약간은 단기적인 시선을 말씀을 드렸는데 좀 약간 호흡을 좀 긴 설명을 한번 좀 드려볼게요. 지금 제가 이런 거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주식 투자한다고 하면 해외 주식 투자한다고 하면은 모두 다 해외 주식 이꼬르 미국 주식이에요. 테슬라, 아마존, 구글 다 미국 얘기하는 거죠. 어느 순간에 해외 주식은 미국 주식이라는 게 사람들한테 투자자들이 딱 연결돼 있어요. 근데 저는 오래 했잖아요. 조금 이제 대다수의 주식 투자하셨던 분들의 기준이 언제냐면 2010년 이후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좋았던 국면만 들고 있는 거죠. 근데 2009년 이전은 좀 달라요. 2009년에는 해외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첫 번째 오르는 게 이머징 마켓이고 선진국, 미국 선진국, 너무 보링해요. 라고 그때는 생각했어요. 그래요. 근데 지금은 정반대로 해외 주식 투자하면 온리 미국, 차이나나 이런 이머징 투자하면 맨날 깨진 기억밖에 없어요. 옛날에 브라질도 얘기 많이 나왔던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미국 주식 전망 좀 간단히 하고 좀 한 말씀 좀 드려볼게요. 네. 자, 일단은 밸류에이션입니다. 그냥 밸류에이션 현재 시점에 그냥 팩트만 볼게요. 지난 한 5년 정도 되는데 20년 평균, 25년 평균이 16.8배인데 지금 18배예요. 객관적으로 싸지 않아요. 그렇구나. 싸지 않아요. 지금 현재 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미국 주식이 되게 좋아하는 건 이럴 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론적으로. 표준편차 1 아래로 갔을 때 보통 표준편차 1을 기점으로 해서 표준편차 1 아래면은 저평가 플러스 표준편차 넘어가면 이게 되게 고평가되어 있는 거네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만 보고도 우리 주식 투자할 때 대충 감이 잡히죠. 밸류에이션 이 정도 되면 여기서는 주식 좀 비중 줄여야겠구나. 반대로 마이너스 1 근처에서는 주식을 늘려야겠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은 그런 국면 아니에요. 장기 평균보다 약간 비쌉니다. 그러네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미국 주식이 굉장히 매력적이다. 국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이고, 요거는 방금 PER 밸류에이션 우리가 18배 정도 받지 않아요. 근데 이게 JP모건 자료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는 우리 그 웅달 책방을 통해서 투자를 과학적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자, 보시면은 이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냐면은요, PER 데이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PER이 올라가면은 주식이 비싼 거고, 그죠? 근데 과거에 JP모건 조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매달 PER을 오늘 이번 달 PER 15배, 뭐 16배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다 모았어요. 그럼 요 데이터는 뭐냐면 요 PER 각각의 PER에서 그 시점 투자했을 때 1년 뒤에 성과를 조사를 한 거예요. 이거 주식 성과입니다. 그러니까 PER 시점부터 이후의 1년간 퍼포먼스를 다 조사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PER 예를 들면 여기 이번 달이 뭐 PER이 13배야. 그런데 요 시점 투자했는데 월간 데이터로 한 30% 깨졌어.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1년 후에 30% 깨졌다 이거.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점을 찍으면은 여기가 어떻게 될까요? 17배고 1년 뒤에 성과 이렇게 되는 거죠. 1년 뒤에 성과입니다. PR의 현재 시점이고 1년 뒤에 성과입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가 1년 전에 PR이 이때가 한 2배 정도였죠. 요 정도 수준이었고 여기가 현재 시점이죠. 그래서 현재 시점인데 1년 성과는 잘 안 보이는데 5년 이렇게 10년 성과니까 완전 클리어하게 보이죠. 즉 뭐냐면은 밸류에이션 낮을 때 그러니까 지금처럼 높을 때 이렇게 1년 전 높을 때는 보니까 10년 평균을 보니까 성과가 0이었는데 반면에 얘는 훨 더 높죠. 그렇구나. 쌀수록 높죠. 그러니까 완벽한 반비례 관계예요. 와. 완벽한 반비례 관계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PER 밸류에이션 비쌀 때는 별로 먹을 게 없다는 게 데이터. 이게 실증적 데이터입니다. 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가가 싼지 비싼지가 꽤 중요한 게 단기적으로는 그게 좀 이렇게 의미 있는 어떤 콜릴레이션 구하기 좀 힘든데 좀 호흡을 길게 하면 완벽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했을 때 중장기 호흡으로 좀 투자하시는 분, 그러니까 단기로 우리가 종목 매매하고 말고 지수로 만약에 긴 호흡에서 어떤 분 우리가 뭐 QQQ 투자하고 싶다. 예를 들면 그런 건 이런 거 보고 판단은 딱 맞죠. 그럼 저한테 오시는 분이 많은 고객이 5년, 10년 전은 미국 주식 투자하고 싶어요 라는 분인데 그러면 지금은 저는 조금 좀 기다렸다 하시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이런 데이터죠. 그렇구나. 그럼 이 데이터가 클리어합니다. PER 낮을수록 장기 수익률은 좋습니다. 높을수록 먹을 게 없다. 근데 이게 1년 전이었고 지금 시점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아주 매력적이진 않다. 이왕에 조금 더 내려가면 좋겠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자, 그리고 아까 지금 결론은 미국 주식이 장기 평균 정도 수준이 약간 더 비싼 레벨이잖아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PER이 평균적으로 와 있으면은 이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뭐냐면 PER을 16배가 19배, 20배 이렇게 올라가면 주가가 올라가는데 이때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어떤 시점이에요? 이거는 유동성이 되게 많았을 때. 유동성이 많았을 때는 PR이 15배에서 20배, 30배 이렇게 기대는 지금 그 상황 아니잖아요. 네. 그럼 PR이 확대되는 건 지금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면 현재 PR에서 그러니까 PR이 이제 평균 정도니까 이 정도 유지된다고 했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 펀더멘털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어떻게 되죠? 밑에는 분모는 E고 위에는 분자가 P잖아요. 네. 위에 주가고. 그러면 만약에 16배가 유지된다고 하면은 분모가 증가한 것만큼 분자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즉 어닝이 예를 들면 20배 올라가면 주가도 20배 올라가면 PR은 그대로 유지가 되잖아요. 다시 정리할까요? 그죠? 네. 이해되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펀더멘탈이 기업들의 펀더멘탈이 증가하는 것만큼 주가가 올라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펀더멘탈이 중요하다. 따라서 EPS를 따져보는 게 중요한데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 국가별로 보면은 이게 미국이에요. 네. 이렇게 했다 지금 꺾이고 있어요. 지금 유일하게 지금 고개를 위로 들고 있는 거는 뭐냐면 차이나. 차이나가 EPS인데 보면 추정치가 계속 지난 몇 년 동안 나빴는데 이제 바닥을 찍고 돌아서기 시작하는 건 only 차이나. 나머지 대다수 국가는 이제는 꺾이고 있는 중이죠. 네. 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는 상황이고 그리고 밸류에이션 좀 더 객관적으로 볼까요? 보면은 미국은 여기 어떻게 하면 지난 10년간에 25년간의 밴드입니다. 요 밴드가. 밸류에이션 밴드고 요거는 25년 평균이고 요거는 뭐죠? 요거는 1년 전의 상황이고 현재 시점. 딱 보이죠? 그러면 25년 밴드 중에서 지금 평균 정도가 와 있구나. 근데 다른 나라 볼까요? 일본, 유럽, 이머징, 그죠? 미국이 좀 상대적으로 더 비싸죠. 글로벌 밸류에이션을 한 거군요, 국가별. 네, 맞아요. 와.
예, 이렇게 보고 근데 그렇죠. 어쨌건 간에 지금 어닝이 지금 증가하는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건 우리 좀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그럼 거예요. 일본이 엄청 싼 거네요. 맞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글로벌 IB들의 콜은 한국 사람들은 일본에서 재미가 본 적이 없기 때문인데 IB들 콜은 일본을 지금 비중 확대하라는 콜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워런 버핏이 막 일본 상사 투자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야, 예, 그런 게 그렇게 또 연결된 건가? 그리고 이머징만 따로 떼서 가져왔어요. 네. 이머징 국가들입니다. 이머징 국가들의 밸류에이션입니다. 그래서 PER, PBR, EPS 그로스, 데이터 스트림 자료입니다. 네. 자, 볼게요. 우리 한국만 볼게요. 코리아. 음. MSCI 월드에서, MSCI 이머징에서 12% 비중이고요. 연초 이후에 주가 좀 올랐네요. 13% 올랐고, 이걸 달러로 환산해보니까 8% 올랐어요. 네. 그래서 성과 나쁘지 않죠? 네. 근데 현재 PER의 한국의 밸류에이션 15배입니다. 꽤 높아요. 지난 10년 평균 9.8입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평균에 50% 업이 돼 있어요. 그리고 PBR로 보면은 지금 10년 평균이 1인데 딱 그 정도 레벨입니다. 자, 그러면, 그 EPS 한번 볼까? EPS가 금년에 아시아 중에서 제일 나빠요. 38% 깨져요. 네. 깨질 걸 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38% 깨질 걸 하는데 내년에는 또 1등입니다. 72% 올라갈 것 같아요. 즉, 이 전제는 뭐냐면은 금년 하반기 정도에 글로벌 경제가 돌아서면은 한국 가장 많이 수혜를 볼 거다. 그리고 반대로 글로벌 경기 나빠지면 가장 좀 그대로 영향을 받는 나라가 한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완벽하게 그대로 글로벌 경제 민감도가 뭐 1 이상인 거죠. 깨질 때 나빠질 때 더 나빠지고 좋아질 때 더 좋아지고 실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객관적으로 보자는 거죠. 일단 밸류에이션 비싸요. 근데 비싼데 현재 주가가 올라가 정당화된 건 내년에 이렇게 회복될 거니까 이거를 상당 반영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럼 결론은 뭐냐면은 결국 글로벌 경제가 금년 하반기에 어떻게 갈지, 어떻게 잘 턴어라운드 할지가 관건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런 얘기하잖아요. 삼성전자를 그러니까 최악인데 우리 주가 약간 맞아요. 사람들 긍정으로 보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제 바닥 찍었어 라는 컨센인데 딱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글로벌 경제, 그러니까 반도체는 영어로 시클리컬, 경기 민감이잖아요. 경기 민감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가 턴 어라운드를 해줘야 그 예측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생각한 것보다 글로벌 경제가 더 안 좋으면은 그게 바닥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메커니즘을 좀 이해를 하고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 자체가 지금 한국이 내년에 글로벌 경제가 돌아선다는 가정에 포커스되기 때문에 금년에 생각한 것보다 리세션이 좀 더 길게 좀 오래 가면은 이 전망 좀 달라지겠죠. 더 느려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은 이게 미국 이외의 성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은 이거는 요 검정 색깔은 뭐냐면 미국이 다른 나라 주요 선진국보다 성과가 아웃퍼폼했던 구간이고요. 요거는 미국보다 다른 나라가 더 아웃퍼폼했던 구간인데 과거에 보면 이렇게 교차를 하잖아요. 근데 지난 10년간은 온리 미국이 압도적으로 올라왔어요. 이게 상대 성과가 270%도 올라왔고요. 그리고 무려 14년간 했어요. 근데 사람들 잘 못 느끼세요. 바뀌었어요. 최근에 바뀌고 있어요. 1.3년 동안 크진 않죠. 그래도 1.3년 동안 축이 바뀌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아직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여전히 나는 미국을 붙잡고 영원히 갈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밸류에이션 비교해드렸잖아요. 밸류에이션도 비교해드렸고, 근데 미국은 중간 이상이고 다른 나라는 싸고, 그리고 이렇게 축이 바뀌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데, 근데 저는 이 추세가 지금 당장, 물론 이제 금년 하반기에 미국 생각하면 경기 침체가 세게 가면 여전히 미국이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미국 주식으로 무게를 갖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축에서 이런 축으로 바뀔 것 같다 봅니다. 이미 사실 시작되고 있어요. 표시는 안 나고 있는데. 자, 근데 그렇게 보는 논거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달러 가치. 앞으로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달러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또 댓글 또 악플 때 걱정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단기 전망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장기 전망이라서 예를 들면은 미국 리세션이 계속 생각하고 이렇게 가면은 그 동안 동안은 달러 약세 안 갈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 경기 침체가 바닥을 찍고 그리고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를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달러가 약세로 되겠죠. 그렇죠? 약세로 되는데 근데 지난 10여 년간 이게 달러가 무지무지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달러와 가치가 미국이 좋아요, 이머징이 좋아요를 결정짓는 변수입니다. 압도적으로 중요한 변수입니다. 한번 볼게요. 보세요. 이게 지난 한 25년간 데이터죠. 근데 요거는 뭐냐면은 미국 대비해서 이머징 맞죠. 주식의 퍼포먼스예요. 자, 그런데 보면은 이 퍼포먼스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이 검정색이 위로 간다는 거는 미국보다 이머징이 압도적으로 좋았다는 얘기죠. 아까 제가 서두 설명드렸죠. 근데 2009년부터는 박살나게 깨져요. 즉 이게 미국보다 이머징 성과가 엄청나게 부진했다는 얘기죠. 네. 뒤집어 얘기하면은 이머징보다 미국이 압도적으로 좋았던 구간이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 다 이때 이 구간 투자했어요. 근데 이걸 설명하는 설명 변수 볼까요? 달러 지수입니다. 달러가 요 뒤집었습니다. 네. 즉, 요 파란 색깔이 위로 간다는 건 달러 약세입니다. 달러 약세가 되니까 이머징이 이렇게 미국보다 퍼포먼스 좋았고, 달러가 강세로 가니까 미국이 좋고 이머징이 안 좋았죠. 완벽하게 설명됩니다. 네. 근데 요거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사실 우리가 전문가분들이 어떻게 설명드리실지 잘 모르겠는데 보통 달러 지수란 건 DXY거든요. DXY는 뭐냐면은 달러와 주요 선진국 통화를 바스켓으로 구린 거예요. 보통 그걸 갖고 설명하는 거 있어요. 근데 이건 그거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트레이더블 USD입니다. 이거는 JP 모간이 별도로 미국의 교육 파트너들을 가중평균해서 달러 바스켓을 별도로 만든 거예요. 근데 어쨌건 간에 너무나 정확하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된다? 점진적으로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은 향후 1년 안에서 1년 안에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게 위로 올라갈 여지가 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 구간이 재현될 수가 있을 거다. 이머징 마켓에 투자해야겠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가 주식을 많이 하진 않지만 제 오시는 이제 채권 하시면서도 많이 하시는 분 주식을 안정적으로 하고 싶은 분이 있거든요. 매크로를 보면서. 근데 매크로를 봐서는 이제 점진적으로 미국보다는 미국 이외 국가를 투자하는 거를 저는 점진적으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되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놨어요. 달러의 방향이 이머징 주식의 키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렸던 게 그렇습니다. 네. 야, 이게 매크로를 기반으로 해서 주식 전망을 단기와 장기로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런 자료들은 정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네. 자료들이 너무 좋고 그래서 그런가 이해가 너무 예. 좀 설득력도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자주 불러주시면 저는 항상 이런 자료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간 되시면 네. 좀 자주 나오시면 너무 네, 감사하겠습니다.